안녕하세요. 덴탈 인사이드 박인사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매번 한국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기공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냥 덴탈 커뮤니티에서 들었던 걸로는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오늘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근무 환경인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이 없고 매일 야근을 하고 좀 지저분한 환경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무리가 생기고 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된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미국에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는 안 돌아다녔지만 본 경험으로는 미국도 뭐 한국과 비슷하게 잘 깔끔하게 해놓은 곳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고 지저분한 곳은 뭐 똑같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야근 이제 오버타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오버타임을 안 주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이제 1.5배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고 야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근이 없는 건 아닌데 웬만해서는 매니저급에서 이 야근을 정말 바쁠 때가 아니면은 안 시켜줘요. 안 시켜요. 그리고 집에 보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테크니션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넘어서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1.5배를 금액을 줘야 되는데 테크니션들이 미국에서 솔직히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직업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1.5배를 시간당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매니저들도 그 시간을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시간을 오버타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슈퍼바이저나 그 위에 이제 사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야만 이 오버타임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버타임이 계속 잦아지거나 하면 매니저가 굉장히 사장님한테 뭐 슈퍼바이저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HR한테도 그렇고 사람을 더 한 명을 더 뽑아놓는 게 낫지 오버타임을 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계속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사람을 좀 뽑아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버타임은 테크니션을 일을 하셨을 때는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매니저 일을 하면서 그 오버타임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 되면 애들 막 정말 쫓아내야 되거든요. 너 시간 빨리 끊고 나가라고, 일하던 거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나가라, 뭐 이 정도로까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게 ADP라고 쓰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시간을 딱 안 찍고 1분인가만 넘어가도 5분인가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몇 분만 딱 넘어가면 1시간 페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관리하는 것 때문에 HR하고 매니저들하고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매니저는 솔직히 관리직이다 보니까 타임 클락을 안 하고 거의 샐러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에 일했던 회사를 얘기하는데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새벽에 좀 멀리 있어가지고 새벽에 트래픽이 없을 때 갔다가 빨리 오는 편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 출근하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파트 매니저들이 제일 먼저 출근을 해요. 그러고 그 매니저들이 거의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가장 늦게 퇴근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맞는 파트가 딱 제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딱 해놓고
저는 딱 정시 출근 절무시 퇴근을 했었고, 이게 다른 매니저들도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일이 있으면 일 있는 날은 딱 8시간만 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좀 여유로운 날이다 하면 시간 뭐 중간에 나갔다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니저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일반 테크니션들하고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요. 뭐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그만큼 급여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매니저들은 여기 보면은 제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매니저를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니션과 매니저의 차이. 그래서 테크니션들은 오버타임 잘 주고요. 매니저들은 그만큼 급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타임에 대한 거는 한국처럼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외에 자기 발전이라든가, 뭐 처음에 이민을 오시게 되면 영어가 부족하실 테니까 영어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 해갖고 하면은 정말 다른 곳에 파타임을 가셔가지고 엑스트라로 워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미국 온 건 아니고 처음 치기공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할 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파타임을 계속 꾸준하게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했었고, 그거는 자기 초이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기가 어떤 라이프를 살 건지에 대한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얘기 많이 나온 건 뭐 급여 문제겠죠. 보수가 뭐 한국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뭐 상황별로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말 로우 프라이스부터 하이 프라이스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뭐 제가 아는 곳을 예로 들자면은 크라운 하나에 38불, 뭐 35불 피니시 해서 나가는 게 35불, 38불에 나가는 랩도 있고, 크라운 하나에 600불씩 받는 랩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커스텀 되어 있는 커스텀 쉐이드도 맞추고 스마일 라인도 새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은 이 보철물 하나에 뭐 기본 400불, 600불,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400불에서 뭐 600불 정도를 받아야, 뭐 이렇게 랩들마다도 같은 일을 하지만 랩들마다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여 또한 좀 차이가 나요. 어디서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 그거에 따른 보상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싼 이빨을 한다고 급여가 싼 건 아니에요. 무조건 싸게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크라운을 만들지만 대신에 다 400불, 500불, 600불 받는 분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중에 일을 많이 쳐내시는 분이 하이 퀄리티에서 한두 개 하루에, 뭐 하이 퀄리티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두 개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보다 돈을 더 버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황이 너무 다른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어디가 막 높다, 뭐 한국이 높다, 여기가 높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한국과 시스템이 틀리고, 한국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로 이민을 오시면은 또 새로운 생활권이잖아요. 영어도 쓰셔야 되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셨던 분들은 집을 또 혼자서 페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every month, monthly pay가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따지다가 이거 한국보다 내가 받는 돈은 많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네 하고 많이들 요즘에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자리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미국도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분들이 더 이상 이쪽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일도 처음에 스타트 하실 때 급여가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제가 매니저로 있을 때 거의 경험이 없이 여기도 학교가 있긴 하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 뭐 LACC라든가 파사데나에서 덴탈 테크니션을 위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2년짜리가 있는데 그걸 수료하고 나오신 분들 첫 월급 받는 분들이 뭐 시간당 13불에서 15불, 지금 미니멈이 12불이거든요. 근데 13불 뭐 좀 많이 주는 애들 15불 스타트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여를 받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는 조금 특별해요. 워낙에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시간 15불짜리 받아서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중간에 일 하다 말고 나 이걸로 안 되겠어 하고 다른 일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실제로 일할 곳에 갔다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 랩들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도 한국하고 똑같이 두세 분, 뭐 5명 미만의 덴탈 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만두고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유입이 없어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사람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기술자들은 계속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장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잘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킵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킵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여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는 미국에서 내가 원하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뭐 당장 저 같아도 제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도 내일 모레라도 일을 구하려고 하면은 한 몇 군데 이력서 이렇게 넣거나 하면은 바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어서 쫓겨날 생각,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기술자 테크니션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테크니션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으면은 사장님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술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우 잘 해주시는 거고, 미국도 똑같이 잘하는 분들 대우해주는 거고, 그 환경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는 요것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좋은 일자리라는 게 그냥 광고로는 나오질 않아요.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 소개, 어떤 파트에 사람이 하나 빈다 하면은 그 안에 일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잘하는 애 있는데 한번 인터뷰 볼까? 보게 연결해 줄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요. 처음부터 정말 좋은 자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오셔서 정말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시면서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를 찾으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문제, 언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미국을 올 때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입국 심사장에서 이렇게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들어올 뻔했어요. 비자 그냥 들이밀고 뭐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냥 손가락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저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 건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게 한심한 눈으로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라고 오케이 알았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생활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현재도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계속 미국 애들하고 붙어서 일을 하는 이유고 그래서 미국 회사로만 계속 일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 분들하고 일을 했었고 그 기술이 제 생각으로는 나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 생각한 다음부터는 미국 회사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에서는 솔직히 이게 많은 영어를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문 용어고 매번 쓰는 용어고 매번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똑같이 얘기해보면은 얘가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하는 영어는 뭐 어렵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매니저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일적인 거지만 좀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사람 대하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아무래도 좀 막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좀 일을 하면서 좀 약간 좌절도 했었어요. 나 이제 다시 한국 회사로 일을 하러 가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영어 굉장히 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꼭 영어 때문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저는 영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신분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고 그리고 중간에 불체가 됐다가 현재는 신분을 해결이 돼서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13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불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 불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없을 뿐더러 있긴 있지만 정말 그 자리라는 게 이용해 먹는 자리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뭐 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문 나는 건 안 좋은 분들이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일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해서 고생만 하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소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미국에 와서 불법으로라도 조금 돈을 더 벌어서 가자 하는데 미국의 현실로 들어오시면 그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신분은 해결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민을 온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든 뭐 전화 통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없이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겪어보시지 않으면은 굉장히 서러울 수도 있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원래 그 신분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어떤 절차,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얘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런 걸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정보지만 제 생각 이런 거를 좀 먼저 공유를 하고 추가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더 여러분들께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별거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